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자료실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키스 논문이나 학술지 이제 찾는 사이트 있죠. 거기에서 보면 터키와 유럽의 테러리즘 사례 분석, 이슬람 지하드 중심의 접근 이런 제목으로 된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경찰학회에서 발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발행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의 목차를 보면은 테러리즘의 어떤 이론적 측면과 또 주요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담고 있는 의미, 시사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유료 다운로드라서 다운로드는 하지 못했고, 내용을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소개할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초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초록 내용이 글자가 여러분 잘 보입니까? 그래서 알카에다와 IS로 이어지는 테러 거점 및 지하디스트의 연계 구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다국적 공동 전선 구축, 그죠? 그리고 이제 정책 도입, 대테러 연구,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데, 테러 발생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테러리즘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슬림의 원리주의 신념이나 이슬람 살라피스트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시리아 내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하드의 테러, 그리고 그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 조직의 생태를 확인하고 테러리즘의 원인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하드의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 요인과 테러 집단의 이념 및 가치 체계에 대한 분석을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에 터키와 유럽의 테러 사건이라든지 중동 사회 갈등에 따른 유럽의 이주민 사회의 변화, 또 IS 연계 가능성,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무슬림 이주자가 이슬람을 통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열등적인 사회 현실을 극복하는 선택으로 지하드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결국 사회 갈등과 체제 불안정이 이런 테러리즘의 빈도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이 논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뤘으면 싶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우선 관련 동영상을 몇 개를 볼까 싶습니다. 우리 너무 긴 거는 볼 수 없고 좀 짧은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제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다 나오죠? 그럼 크게 할까요? 자, 조금 뒤쪽에서 찍으면은 이게 비춰서 제가 화면에 또 나오는데 이 화면에 꽉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브뤼셀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 테러 2017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연합뉴스에서 보도하면 이거는 뉴스 보도 내용이었고 영상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도 내용이 있는 부분을 제가 아까 찾아낸 게 있어서 잠깐만요.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돼 지역 당국이 2017년도 긴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이 터지기 전에 안전하게 해체가 됐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테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인근의 포츠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폭발물로 의심이 가는 포장물이 발견됐습니다. 시장 인근 약국에 전선이 보이는 포장물이 배달돼 경찰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폭탄 해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Wir haben festgestellt, dass das Paket mit technischen Einrichtungen versehen ist. Es gibt also Drähte dort und es gibt eine ungewöhnliche Konstellation, die ich jetzt nicht näher beschreiben möchte, die eben die Gefahr möglich erscheinen lassen, dass es sich um ein mögliches Paket handelt mit gefährlichem Inhalt. 경찰은 포장물 안에서 전선과 배터리, 못, 폭죽 등을 발견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방화 장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크리스마스 시장의 특성상 이렇게 자칫 항상 대규모 인명 테러에 피해로 대한 이어질 어떤 수 있었던 공포심이 상황. 예, 특히 여름에 지난해 계속 12월 크리스마스 상존한다는 시장에서의 차량 돌진 테러로 악몽을 겪었던 시민들은 간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직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국가 등 극단주의자들의 소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된 건 이슬람 아닙니다만은 예.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만든 테러 협박 문구를 확산시키는 등 서방 국가가 크리스마스 테러의 표적임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만 더 제가 이게 아니고 또 이제 2017년도입니다. 이것도 국가 스페인과 핀란드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 벌어지면서 유럽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 IS가 유럽 전역으로 목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페인 차량 돌진 테러와 핀란드 흉기 난동 공격의 연관성에 대해 유럽연합 범죄대책기구 일반인이 유로폴이 휴대폰으로 찍은 조사에 사진 나섰습니다. 같죠. 스페인에서 일어난 연쇄 차량 돌진 테러에는 여러 명의 모로코 10대, 20대들이 연루돼 있는데 이 가운데 주범인 것으로 이중인 알려진 2세대, 3세대죠. 22살 유네스 아부야쿰이 달아나 추가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onfirmar doncs, que està en recerca i captura la persona que darrerament doncs, ha sortit i que segurament vostès coneixen els mitjans de comunicació i que per tant 핀란드 제3의 도시 투르크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의 범인도 지난해 난민 신분으로 들어온 모로코인입니다. joka on ilmoittanut iäkseen 18 vuotta. Hän on siis tällä hetkellä itse hoidettavana. 핀란드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IS와 연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번 사건이 테러로 드러나면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스페인 차량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공식 성명을 낸 IS는 어제 8명의 부상자를 낳은 러시아 시베리아 흉기 난동도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들이 좀 더 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런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느끼는 거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서론부에 보면 이제 이 테러가 이제는 특정 국가의 범주를 이제 넘어서서 테러 행위의 요인이나 목표가 좀 더 국제적이고 또 영향도 또 그에 대한 대응 수준도 이제 다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초월한 소위 초국적적인 이런 테러리즘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고, 물론 제일 우리가 선구적인 그 사건이 2001년 9.11 테러지요. 뉴욕 무역센터. 그리고 2017년 방금 뉴스에도 보도됐지만 이 최근까지도 영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이제 테러리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원격수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워낙 그 영향이 커서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테러에 대한 공포가 유럽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항시 일상화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또 만약에 좀 잠잠해지면 아마 이 테러와 관련된 뉴스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9.11 테러 이후에 이런 테러리즘을 억제하기 위한 테러 집단을 제거하고
또 그런 연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를 초월해서 한 국가만의 힘은 안 되죠. 국가 간에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국적 연대가 이제 구축되고 또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나 대응 정책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러 발생의 감소 효과는 좀 미미하고 경제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유럽 같은 경우와는 우리는 조금 아직은 거리가 좀 있지만 우리도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어떤 사례를 볼 때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밀집된 인구 밀도가 우리가 높지 않습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얼마나 인구 밀도가 높습니까? 그래서 이런 밀집된 도시에서 만약에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인명이나 재산 손실 이게 우리 국가 체제가 마비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감염병 사태도 지금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영향을 받는데 테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보다는 어떤 국지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있지만 만약에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지금 코로나 못지않게 우리가 공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우리가 멀리 있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처럼 유럽이나 미국처럼 완전한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이슬람에 대해서 히잡 착용을 반대하든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권 지역이 우리 아시아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반감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슬람계 출신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이제 불평등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쌓였을 때 2세대, 3세대까지 왔을 때 유럽과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안 보고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이 테러가 사실은 그 동기나 그 테러의 목적을 입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행위 자체에 이제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집중하게 되죠. 발생 시기나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미리 테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예방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이나 저렇게 정말 최신 정보화된 어떤 그 문명기기를 이용해서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해도 그게 또 우리 다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터키와 유럽에서 아까 뉴스도 나왔지만 이렇게 발생한 테러리즘에 대한 요인이나 테러 집단의 이념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이 내용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그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그 이슬람 지하드의 테러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또 거기에서 시사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2017년 사건 뉴스가 나오는데 그 앞에 2016년도에 터키와 프랑스, 독일에서도 이런 또 테러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슬람 지하드가 어떻게 세력을 형성하고 또 초국가적으로 확대되어서 발생하는지도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터키와 유럽에서 발생한 그 테러리즘의 유형이 이념적이고 좀 초국가적인 테러라고 볼 때 이렇게 연구 대상이
중동이나 유럽을 걸쳐서 발생한 지하드 연계 테러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테러리즘이 어떤 현황이 있는지 한번 사례를 찾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교적 가치가 변수인데 이래 국제적인 테러가 발생하는 요인이 결국 종교적 가치와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테러 요인이 이렇게 이념적인 그런 가치가 충돌해서 발생한다고 볼 때 이런 이슬람 원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슬람 어떤 극단주의 사상의 문제점은 뭐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논문의 이제 요약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테러에 대한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대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특히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또 항공기 등을 포함하여 어쨌든 관련된 각자의 그런 행동들, 이런 게 전부 테러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측면에서 테러리즘을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동기를 가지고 폭력이나 위협으로 어떤 심리적 충격과 공포심을 극대화한다는, 이슬람 극단주의죠. 극대화하고 또 행위자의 목표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 원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테러가 특정 단체에 속하거나 정치적 동기가 없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리즘의 의도가 우리가 주변 정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료하지가 않고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가 사실은 많은 애로점인데, 이런 테러리즘이 그 전통적인 무력 경쟁에서 상대방을 지배할 수 없는 자들이 사용하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무기나 이런 군사적인 어떤 우위에서 열세일 때 행사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테러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런 테러리즘 조직들이 국가를 초월해서 이제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도의 정치 조직 중에 알카에다라든지 뭐 알샤바브, 또 보코하람 여러분 들어봤죠? 전도를 지하들을 위해서 또 이 선지자의 가르침에 헌신한 사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화면에 이게 한 번씩 동영상이 아니니까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 국가들의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에 기독교가 정신문화적 근간이 되는 이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슬람 사회가 굉장히 적대감이 많죠. 그래서 이런 적대감과 호전성을 이제 이런 테러를 통해서 이제 발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 사상적 측면에서 이슬람 전체를 폭력적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합리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그 지하드를 표방한 테러에는 종교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도 뭐 이란이라든지 봉쇄를 하고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하니까 그런 게 이제 또 테러와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폭력성이 계속 나타나고 인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인본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그 황금 만능주의, 물신주의로 이렇게 바뀌니까 서구 자본주의가 확산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원의
어떤 착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도 석유가 원인인 석유 전쟁이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석유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미국 자체 자기 나라의 석유 매장량이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중동 지역의 석유가 고갈될 때까지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자기들 석유는 일부러 지금 사용을 안 하죠. 그죠? 개발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화 제국주의로 나타나는 이런 가치, 물질주의적인 가치, 여기에 대해서 이슬람 사회가 저항하고 반발하는 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에 따라서 급격하게 세계 경기가 또 변동하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은 불안정하고 항상 자원을 착취당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중동과 관련해서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실은 착취하는 게 많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그 이면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어떤 종교적인 적대감에 의한 전쟁, 이렇게만 사실은 볼 수는 없죠. 그거는 겉으로 표방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이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런 경제활동이 이제 세계화되면서 우리가 글로벌화되는 세계인데 각국의 개방이 촉진되니까 이런 테러리즘이 이제 국가를 초월해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적 이념을 앞세운 국제적 테러도 물론 발생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슬람 지하드가 서로 모방하면서 또 연계하면서 이제 테러리즘이 자꾸 이제 확대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이란 등 그 중동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나 어떤 고립화 정책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한테도 석유 파동이라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점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또 우리와는 우방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미국이 제재를 하면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 지하드, 뭐 성전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원리주의나 종교 문화적 그런 어떤 세정운동이라는 차원,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세정운동이라는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종교적 가치관 그리고 이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생존 위기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 이렇게 테러로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테러리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원리를 원용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죠.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사상이나 이념의 측면에서 이런 테러 행위를 분석해가 우리가 그 테러 행위자의 심리를 이 사람이 정치 이념적으로 혹은 종교적 신념으로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예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슬람의 테러 집단은 그 행위를 지하드로서 정당화시킵니다. 테러 행위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건이 일고 나서 자기들이 했다고 IS 같은 경우는 주장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목표나 종교적 이유에서 이런 폭력 사용을 이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나 개인에게 그 폭력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거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를 하면은 첫 번째는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극단적으로 국가나 민족 어떤 뭐 공동체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런 중동 국가들 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테러를 할 때 이런 정치적 입장과 그
테러 대상이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문화권이겠죠. 이런 테러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지죠. 그래서 목표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종교적 이념이나 원리를 표방한 테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러의 심리를 사실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말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먼저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관계나 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자기가 이제 희생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바라는 건데, 이런 공동체 내에서의 명예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테러로 자기 자신을 자폭하면서 테러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래서 이런 게 참 예방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종교 가치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기준으로 테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적 가치를 두는 대상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신념에 기반한 행위를 통제하거나 또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하는 테러는 기존 사회의 문제점의 개선을 주장한다든지 혹은 사회 규범 어떤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슬람화라든지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응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실은 과거에 사실은 서구권에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 종교와 관련된 전쟁은 기독교에서 사실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뒤에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사실은 둘 다 유일신을 믿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들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거대한 종교화된 세력들이 서로 이제 대결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동양권에서 이런 불교나 유교를 믿는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종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사실은 기독교와 이슬람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 공동체들이 사실은 세계에 지금 테러와 관련해서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이슬람 쪽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가만히 있는데 이런 테러가 생기지는 않죠. 다 원인이 있고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러리즘을 종교와 먼저 연관지으면 어쨌든 지금 서구권 우리가 언론 보도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곤란하지만 일단 그쪽 입장을 들어본다면은 이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어쨌든 긴밀한 연관관계로 본다는 거 사실이든 아니든 일부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전체로 일반화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2016년에 이렇게 터키와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가 모두 무슬림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슬람의 원리에 연계 안 하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지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나 최근 중동 내부의 정치적 갈등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유럽에 이주한 무슬림들이 그렇게 이민을 이주한 동기 그리고 사회 환경의 특징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도 했지만 이슬람 이주민 2, 3세대들이 유럽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IS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2, 3세대들이 생기는 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역시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 차이, 피부색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나 이런 데서 차별을 받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불만이 누적되면서 그렇게 생기는 IS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21세기에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서서도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 또 이슬람 사상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전체 이슬람의 입장은 아니죠. 주관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의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테러 행위를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문제죠. 원래 코란에서 테러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국가 간의 어떤 관용의 정신도 갈수록 이제 약해지고, 예? 그래서 이슬람 내에서도 초기 순위파나 시아파 간에 또 갈등이 있죠. 충돌도 있고 서로 해석이 다르다. 정치적 해석이 이슬람 세계 내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의 행동 양식도 이렇게 이제 지금 문제는 극단화되기 때문에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종교적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종교 이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충돌이 사실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테러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이렇게 이념적 관점에서 만약에 찾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하지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슬람과 테러를 연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테러 행위자를 뭐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단순한 테러 조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이런 거는 근본적인 그 해결 방식은 사실 아닙니다. 테러 단체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은 걸리더라도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러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슬람 내부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은, 아까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종교적 가치가 극단적으로 해석되는 이런 경우를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똑같이 해석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뭐 구교 신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눠지지만, 여러 가지 그 많은 이름의 어떤 같은 뿌리지만은 그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뿌리가 나오죠. 다른 이름을 가진 뭐 예수가 부활한다는 또 뭐죠? 그 무슨 교? 하여튼 이름이 다양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천지교가 또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든 코란이든 해석을 자기 입맛대로 해서 또 새로운 교주가 탄생하는 종교도 있고, 지금 종교가 사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면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종교가 필요한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실은 정말 사회에서 낙오되어서 자기가 진짜 삶의 어떤 절망을 느끼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사람이 굳이 종교를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자, 어쨌든 이렇게 세계의 전쟁이 보면 종교와 관련해서 전쟁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슬람 사상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연구도 되고 실생활에도 많이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이슬람 종교 이념과 이 체제 이념을 극단적으로 도입한 예가 역사적으로 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금 아직도 민족적 대결 구도인데 팔레스타인 문제, 이슬람 대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제 있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테러는 또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조직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죠. 코란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단체들, 테러 단체들이 문제고, 2000년 이후에는 또 이슬람이 원래의 긍정적 가치가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어 가지고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통제나 간섭 같은 외부적 자극에 대해서 이슬람 공동체를 지킨다는 명분이 폭력적으로 그죠? 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그렇고 최근 시리아 내전도 그렇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집단화하는 각 개별적인 그 무슬림들이 사상적으로 이제 이런 극단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이나 대이슬람권에 대한 통제나 뭐 봉쇄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자꾸 확대되니까 알카에다가 이제 결성되고 또 미국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IS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라크 침공이 IS가 만들어진 계기죠. 그래서 2003년 이후에는 이슬람 내에서도 또 종파적 분류가 또 이루어지고 또 시리아 내전 이후에는 더 심해졌죠. 그래서 21세기에 이렇게 이슬람 세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논리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나 원래는 대화나 토론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정치적인 이해 집단이나 극단적인 대립이나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이런 경쟁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어쨌든 이런 이슬람 교회를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해가 이걸 악용하고 이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본주의와 결합해가지고 부정적인 양상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부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사상에 대한 어떤 해석이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되고 이걸 실행에 옮기면서 이제 테러 집단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은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야만적인 테러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특유의 그 어떤 교리, 그 교리에서 나오는 절대주의적인 어떤 시스템, 교육 시스템 있죠. 이런 게 배타적인 속성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슬람권은 보면은 학교 교육보다 이 종교적 신념을 더 중시합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그래서 특히 유럽 지역에 그 이주한 무슬림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환경이 이런 문화적 차이하고 연관성이 많죠. 우리가 평행사회란 말을 하죠. 거기 그 다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행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이제 폐쇄적으로 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주민 2세대나 3세대 중에 IS에도 가입하고 알카에다 대원도 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국적이지만 IS나 알카에다에 가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대부분 자세히 보면 이슬람 이주민 2세대나 3세대인 경우가 많죠. 물론 본토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나 혹은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이런 균형적인 합리주의보다는 원리주의적인 이슬람 교리에 빠진 사람들, 그걸 잘못 해석한 거죠. 원래의 어떤 코란을 극단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폭력적으로 이제 변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경우에 이주민들 간의 인종적 이질성 또 이 사람들이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보통 교회 주변부에 빈민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거주지의 불안정성 이런 게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통제를 야기하고 또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이런 빈곤이나 인종적인 차별, 이질성, 또 거주의 불안정성 이런 게 그 지역 사회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좀 더 확대되면 그 공동체, 그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최근에 이제 유럽 사회에서의 그 폭동이나 테러 이런 혼란이 이주민 2, 3세대들이나 그들이 거주하는 빈민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죠? 미국에서 흑인들 폭동하고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경제적인 원인, 이런 차별이 결국은 이제 폭동으로 또 이어지고 테러와도 또 연관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테러들을 쭉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스페인에서 2016년도인데 이것보다는 2017년도 런던행 비행기 비상 착륙 이 보도 잠깐 볼까요? 이것도 뭐 테러와 관련된 테러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비행기에 테러 모의 신고가 들어와서 항공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독일 쾰른 본 공항에 비상 착륙합니다. 테러 모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쾰른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기내에서 폭탄 등을 언급하며 테러에 관해 얘기했고 이를 들은 승객이 신고하며 비상 착륙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항공기에서 남성 3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배낭에서 폭발물을 제거했습니다. In dieser Maschine befand sich ein Rucksack, der diesen 3 verdächtigen Personen zugeordnet wird. Der wurde von einem Entschärfer der Bundespolizei sondiert und dann auf dessen Veranlassung kontrolliert gesprengt. 승객 151명은 비상탈출용 미끄럼틀로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쾰른 본 공항에 도착하려던 다른 비행기 10대가 항로를 우회하고 20대는 출발이 지연되는 등